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10월 1일은) 세계 노인의 날입니다. 유엔이 운영하는 글로벌 에이지 워치가 전 세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조사에서 캐나다는 5위, 한국은 67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서구 유럽과 북미 지역이 노인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령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유엔이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캐나다는 전체 5위, 한국은 91개국 가운데 100점 만점 가운데 39.9점으로 67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들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는 스웨덴이었으며 노르웨이와 독일이 2위와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노인들의 삶이 가장 열악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소득과 고용, 의료 지원, 교육, 환경 등 13개 분야를 조사한 이 같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캐나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고용에서 26위, 의료 지원 2위, 교육 및 환경에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소득과 고용에서 90위를 차지해 노인층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 지원 8위, 교육 19위, 환경 35위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1일 글로벌 에이지 워치 인덱스를 발표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노인층의 삶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5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노령 인구가 15살 미만 어린이층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엔은 또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노인들의 삶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노인 문제로 많은 나라들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위 20개국 가운데 호주와 일본, 칠레를 제외한 나머지 17개국은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들의 삶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인 삶의 질이 세계 5위인 캐나다이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빈곤층 노인들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노숙 인구나 약물 중독 노인의 경우 사회의 보호망 사각 지역에 있어 캐나다 및 각 주의 정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1일은 캐나다 시니어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맞아 BC주 곳곳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아직 캐나다 사회에서는 시니어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니어 보호운동가 아트 커브씨는 주정부가 지난 2012년 2월에 발표한 새로운 시니어 보호 플랜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브씨는 지난 2012년 주정부가 발표한 노약자 보호 플랜에 크게 감명받았지만 2014년 10월 현재 그 성과가 미미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시니어를 상대로 자행되는 폭력이 문제로 이들 중 과반이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브씨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일말의 관대함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니어 보호운동가들은 시니어 주거지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운동가들은 노숙인이나 약물 중독자 등 사회의 다른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주거 혜택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취약층을 같은 주거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분에서 노인 보건, 복지 부분의 예산을 동결하고 있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질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BC주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주요 2곳의 보건당국이 노인용 휠체어 대여를 유료화하는 정책을 세웠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적용을 미룬 사례와 같이 노인 보건과 복지 부분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지난 1년간 이 사이트를 통해 인기를 누린 뮤지션을 시상하는 유튜브 뮤직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유튜브 창립 이래 처음 개최되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입니다.
한국의 가수 싸이를 통해 유튜브의 위력을 실감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는 싸이가 있기에 관심 있는 국제뮤직 페스티벌로 다가설 것 같습니다. 구글은 1년 동안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된 음악 영상의 조회수와 공유 횟수 등을 분석해서 부분별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는 17일 공개되며 최종 수상자는 유튜브 이용자들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가려진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11월 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뉴욕을 비롯해 같은 날 대한민국 서울과 러시아 모스크바, 영국 런던,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등 5개 도시에서 공연이 열리는 것으로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마지막 뉴욕 공연 직후 이루어지는데 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아티스트 등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구글의 이 행사는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후원하며 오프라인 공연 출발지가 서울이 된 이유입니다. 유튜브 측은 공연이 동시에 진행될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과 시상식은 영화 잭 X의 영화감독 스파이크 존스가 행사를 총괄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힙합 스타 에미넴과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 2011년 제53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변을 일으킨 캐나다의 7인 혼성 인디록 밴드 아케이드 파이어의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시상식에는 강남스타일의 월드스타 싸이의 시상 여부로 한국과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1일 오후 현재 약 17억 8천만 건으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튜브에서 추천을 뜻하는 라이크 기록을 경신,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도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싸이의 출연이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면서 여러 뮤지션과 출연 여부를 조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오프라인 공연과 공연 후 시상식을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한인 동포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한 조명기구 업체에서 사장과 직원에게 권총을 발사해 사망과 부상을 입힌 후 달아나 행적이 묘연했으나 30일 오후 뉴욕주의 허드슨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자살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총격 사건의 용의자 김상호 씨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한인 친환경 조명기구 업체 세이브에너지 사무실에서 총격을 가해 직원 신용재 씨를 살해하고 회사 대표 최영용 씨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했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30일 오전 9시 30분쯤 뉴욕주 업스테이트 라클랜드 카운티 스토니 포인트의 아이오나 아일랜드와 베어 마운틴 브릿지 인근 허드스 강에서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오나 아일랜드는 김 씨의 차량이 발견됐던 콜드 스프링 인근에서 10여 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차량을 버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망 시기와 사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루스벨트 필드 쇼핑몰 인근인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 70여 마일 떨어져 있는 업스테이트 콜드 스프링 지역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곳은 몇 해 전 김 씨의 어머니 유해가 뿌려진 곳으로 그는 이곳에서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뒤 10여 마일 떨어진 아이오나 아일랜드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17년 만에 다시 폐쇄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연방정부 기관들의 부분적인 업무 중지로 불편을 겪는가 하면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 관리시설도 문을 닫아 정부 폐쇄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미국 서부관광의 명소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이날 123번째 생일을 맞이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과 함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명소인 뉴욕 자유의 여신상 역시 1일부터 문을 닫아 미 전역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1일 전국 국립공원의 폐쇄에 따라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던 많은 예비 부부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잠시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관리청 FHA가 보증하는 론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HA 측은
기존대로 론 업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셧다운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 가운데 약 80만 명의 셧다운과 함께 무급 휴가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대, 항공관제, 국경수비, 사법기관 등 국가안보, 생명보호, 재산보호와 직결된 주요 기관들은 셧다운과 상관없이 업무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 농무부, 교육부, 국무부 등 행정부서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일제히 이번 셧다운에 대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도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각종 혜택 신청, 이의 제기, 주소 변경과 디파짓 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인 IRS도 9만 5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 가운데 약 8,700명만 나와 근무하고 있으며 세금 징수 및 세금 처리 업무를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셧다운은 연방의회가 2014년 회계연도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2주일을 넘겨 17일 시한인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 결렬로까지 이어지면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BC주의 불법 마약류 가격이 낮아지면서 가뜩이나 마약 및 대마류의 확산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캐나다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마약 단속을 위해 수천 명의 경찰 인력과 비용, 상당한 시간을 들여 마약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을 비웃듯 불법 마약의 가격은 오히려 더 낮아져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BC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마약류 연구소들이 매년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불법 마약액 3,500만 불을 근절하려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유럽, 그리고 호주의 법률 집행국 및 보건당국의 통계 자료를 이용한 이번 조사는 인터내셔널 센터 for 사이언스 인 드러그 폴리시가 압수된 마약량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의 사용 가능성 지표를 추정 및 비교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약 압수량이 증가하는 동안 오히려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아편의 가격은 떨어지고 마약의 순도와 그 효능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연구소들은 이번 조사 결과로 법률 시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불법 마약 시장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국가인 오 캐나다의 가사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으로 무장된 우리의 아들들이여. True patriot love in all the sun command라는 구절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남성만을 언급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가사 변경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운동가들은 캐나다 국가인 오 캐나다의 가사를 원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사는 지난 1914년에 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스탠리 위어가 1908년에 발표한 원안 가사에는 True patriot love in all the dust in us command로 그 뜻은 같으나 남성 명사인 sons 없이 복수 명사인 us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사를 원안으로 돌리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 마가렛 앳 우드 씨는 1914년에 개정 후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오 캐나다의 영어 가사 구절은 남성 시민의 충성심과 애국심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앳 우드 씨는 캐나다의 국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캐나다의 모든 시민의 것으로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변경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 운동에는 킴 캠벨 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캐나다 사회 각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에는 BC주 동계체육대회가 미시언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 5개월 후면 시작되는데요. BC주 동계체육대회는 1979년 캡룹스에서 처음 개최된 후 1997년까지 매년 개최되다 이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회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 모집과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2014년 대회 준비위원회는 올 가을 동안 대회 진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앤톤슨 준비위원장은 모든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2,5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위원회에는 500여 명만이 참가 등록을 마쳐 앤톤슨 위원장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안톤슨 위원회장은 아직 대회 준비가 완전하지 못한 분야가 많지만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대회 준비를 하기 적합한 가을이 왔으므로 이제부터 모든 준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4년 BC 동계체육대회는 내년 2월 20일에 개막해 23일에 폐막할 예정입니다. 미션 레이스웨이 공원에서 있을 개막식과 폐막식을 포함해 총 17개 종목의 경기가 이뤄지는 동계체육대회에는 스키, 컬링 등의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외에 양궁, 배드민턴 등의 하계 종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학교 앞 도로에 학생들이 무단횡단이 끊이지 않자 학교 측과 지역사회가 시 측의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18일 서리에 위치한 프린세스 마가렛 고등학교 앞 교통사고로 3명의 여학생이 모터사이클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에도 교통사고 재발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린세스 마가렛 고등학교 측은 서리시청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 당시 학생들이 건너고 있던 128번 스트리트는 매일 많은 학생들이 횡단을 하는 곳이라며 점심시간과 수업이 끝난 후 이곳을 건너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서리시의 베린더 라소드 시의원은 학교 주변이 위험해지는 것은 학교 주변에 상업지구가 들어서는 경우라며 사고 후 학교 측과 인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과 함께 안전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소드 의원은 앞으로는 학교 인근에 가게들이 생겨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리시는 사고가 발생한 128번 스트리트에 새 횡단보도를 설치를 고려 중이나 자세한 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8일 한인지역봉사협의체 KCWN 주최로 열린 다문화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더글러스 칼리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효신 박사의 다문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좌와 줄리아 러블리의 다문화 직장사회 정착 방법 등 교민들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강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9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했으며 강좌 후 실시된 평가에서는 53%가 매우 만족, 그리고 33%가 만족을 표시하는 등 높은 강의 참여도를 보였습니다. KCWN 조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밴쿠버는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로 한인 커뮤니티도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미영 회장은 앞으로도 KCWN은 다문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